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요거는 이제 체포 과정을 여기다가 표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체포 과정을 이렇게 표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진행 과정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 옆에 부분에서 할 일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기재할 장부들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려면은 이게 영상을 멈추게 해놓고 한번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구속영장 신청에서부터 발부까지의 그 절차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표로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요. 이 부분도 그 영상을 필요하시면 이제 영상을 멈추고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60조부터 69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조 구속영장 신청 등 해가지고 1항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200조에 이거는 이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다른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39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고, 200조의 3은 긴급체포죠.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체포할 때는 구속영장 신청서 플러스 체포영장 집행한 거 그것을 여기다 붙이고, 긴급체포는 구속영장 신청서 플러스 긴급체포서, 그 다음에 201조 이것은 이제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하려고 하는 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거는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그러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속영장 신청서. 212조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다가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이걸 붙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 구속영장 신청해 보면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 바 해가지고 이 구속영장 신청서 플러스 체포영장 이걸 붙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에 껴놓으면 되겠죠. 날짜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포한 일시 장소, 인치, 구금,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그 다음에 필요적 고려사항, 피의자의 체포 이유 등을 피의자의 지정에 따른 체포 이유 등 통지를 한 받은 자의 성명 연락처 여기다 기재하는 거고요. 재신청 이유와 취지, 재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하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다만 여기 긴급체포 요것만 다를 뿐이지. 체포영장, 긴급체포 요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같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전 구속영장 이것은 체포하기 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 서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제70조 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랑 각 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구속영장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 사유 그거 있었죠.
서식에 그게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201조의 이 제3항의 전단에 따른 신문 기일과 통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하기 전에 판사가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데리고 나가야 그 판사가 신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갈 거예요? 경찰관이 데리고 가야 되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43호 서식의 구속영장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라 해가지고 장부정리하라는 거예요. 구속영장 신청했으니까 구속영장 신청부에 장부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70조 2항이 뭔지 봐야 되겠죠. 필요적 고려사항. 구속영장 신청 요건은 주인도라고 그랬죠.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신청 요건은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해서 세 가지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한 가지 해당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70조 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뭔지 살펴봐야죠. 70조 구속에서 법원은 2항이니까 이제 요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것도 같이 보면은 경우에 1항 각호, 이거는 구속영장 신청서 말하는 거, 여기 1항이 말하는 게 아니라 70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형법 70조, 형사소송법 70조.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서 주인도, 이게 이제 구속영장 신청 요건이에요. 법원은 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님들이 주거가 일정한 주거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세 가지 전부라든지 한 가지라든지 해가지고 이 이유를 써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은 구속사유 이거를 심사함에 있어가지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해가지고 중위위죠. 중위위. 여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주인도 위가 됐죠. 주인도 위 해서 주인도의 사유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위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속영장 신청서에다가 위도 써줘야 되겠죠. 위. 그래야 판사가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검토를 하니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범죄가 중대하면은 그 법원에 가면 실형 선고받을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그 피의자는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하면은 도망갈 위험이 많은 거예요.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거예요. 범죄가 중대하면은 실형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처벌 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행정사범은 재범의 확률이 많죠. 그게 그 A라는 사람이 식품위생법 위반 해가지고 그 조사하다 보니까는 범죄 경력 보니까는 2년 전에도 또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업으로 하니까 계속 그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는 거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 누가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구속하지 않으면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것 같아요. 그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라 이렇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다액 50만 원 이하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는 뭐 경범죄라든지 거의 잘 없죠. 해가지고 그 1항 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범죄가 경한 거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만 구속할 수 있지. 증거인멸의 염려라든지 도망할 염려 이런 거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정이 50만 원 이하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중위위, 주인도 중위위.
그 201조의 2 사망전단, 201조의 201조의 사망전단. 판사는 1항의 경우에는 즉시, 2항의 경우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라 해가지고 1항의 경우에는 즉시. 이거는 1항은 체포된 상태, 체포영장 200조의 체포영장, 200조의 3 긴급체포, 212조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 신병을 데리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속 전 피의자 하려면은, 피의자 신문하려면은, 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체포되어 있으니까는 바로 판사 앞으로 데려갈 수가 있겠죠. 즉시 데리고 가라. 2항의 경우에는 1항 외의 피의자니까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예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누가 법원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저 경찰관이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1항 외의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그 사람, 체포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의 사람을 법원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경찰관 보고 데리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가서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는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구인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피의자를 구인한다. 그러니까 발부해가지고 경찰관을 주면은 경찰관이 가서 그 피의자한테 대해서 구인장을 보여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법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항의 경우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해가지고 요게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신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신문 일시 장소에 그 경찰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가면 되고, 체포되지 않은 불구속 피의자는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가지고 피의자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법원에 데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출석시키면 된다. 이런 취지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 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70조 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라. 좀 전에 그 70조 2항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었죠. 중위위 그거. 요게 좀 전에 그거하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죠. 형사소송법에 봤던 내용들이 여기 규칙에 반복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체포구속 통지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은 200조의 6 또는 209조에서 준용하는 87조에 따라 체포구속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44호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이렇게. 그래서 그 200조의 6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 200조의 6, 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87조에 따라서 체포구속에 통지를 하는 경우, 지금 요거 87조는 여기다가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체포하고 구속하면은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 주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배직 형법한테,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이 사람들한테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데 변호인이 있으면은 변호인한테 통지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배직,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한테 체포구속에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수사관님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왜 체포구속에 통지를 하느냐? 니네 가족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알려주는 취지도 있지만은 이 변호인 선임권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배직형법은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별지 44호 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르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사건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지하라는 거예요. 통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면은
그 24시간, 만일에 오늘 편지 붙이면은 빠르면 내일 도착할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그 신청 청구하는데 법원에,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게 좀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면은 이 서면으로 간 걸 받았을 때는 촉박할 수가 있으니까는 서면으로 보내면서 그 전에 먼저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로 여기 체포구속 통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줬다고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서 기록에 편찬해 놔야 되겠죠. 변호인이 있을 경우는 변호인한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30조 2항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 자, 저기 변호인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체포통지 누구한테 해줄까요? 배우자한테 해줄까요? 직계 친족한테 해줄까요? 형제자매한테 해줄까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되겠죠. 해줄까요?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해주세요. 우리 남편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해주세요. 해가지고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한테 대해서 해주면 돼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한테 대해서 체포구속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화로 먼저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2항 2호의 경우에 30조 2항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구속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에 적어 수사기록에 편철하라. 이렇게. 배직형법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 대리인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직형법이 없습니다. 연락할 배직형법이. 그러면은 통지불능이잖아요. 체포통지불능, 구속통지불능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수사보고서를 적어서 기록에 편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직형법이 있는데, 통지해줄 배직형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이제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 노모가 계셔. 그래서 어머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통지해 주겠습니다. 누구한테 통지해 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지해 주지 마세요. 집에 노모가 혼자 계시는데 통지해 줘봐야 걱정만 하시고 건강만 나빠질 수 있어요. 통지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경찰관, 수사관은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직권으로 통지한다고 그러는데, 통지 대상자, 배직형법이 있는데 피의자가 통지해 주는 걸 거부할 때에는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사관이 직권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그 대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지를 해줍니다. 노모가 있으면 노모한테 그냥 통지해버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통지해주지 마세요 해서 통지해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경찰관은 직권으로 그냥 노모한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노모가 그걸 받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뭐 쓰러지신다든지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의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너는 통지해주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권리, 변호인 선임권, 뭐 체포적부심 청구권 이런 것들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게. 괜찮겠어? 이렇게 한번 다시 피의자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피의자가 그러면은 집에 노모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는 아플까봐 큰일 나니까는 그럼 내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돼.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포구속 통지서가 이렇게 됐어요. 통지서, 체포구속 통지 등으로 돼 있잖아요. 등은 뭐가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통지도 같이 포함됐다고 그래가지고 등으로 됐어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배직형법은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 권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 법정 대리인 해가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하고 구사관계 적당한지 부당한지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권리예요. 따져볼 수 있는 권리. 뭐라고 따지겠어요? 주인도 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따지겠죠. 그 구속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따지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직형법 플러스 가동고예요. 배직형법 플러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해가지고 그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배직형법 가동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모사 전송 또는 이에 상하는 방법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우편으로 보내면 다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전화로 먼저 하고 실무상 전화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제1항에 따른 체포구속 통지서 사본 수사기록에 편철해라. 체포했다는 통지서 사본 뭐든지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랬죠. 출석요구 보낼 때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붙이듯이 체포구속 통지서 사본을 붙여놔야 된다. 법 214조 2 제2항에 따라 법 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하는 경우에도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214조의 형사소송법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직형법은 가동고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 피의자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니까 나 그러면은 그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게 우리 가족한테 그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동거인한테 알려주세요. 고용주한테 알려주세요. 배직형법은 그냥 당연히 다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또 요청할 수도 있겠죠. 배직형법 가동고, 체포적부심사, 청구권, 배직형법 가동고 이렇게 되어 있다.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규정한 사람이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교부해라 이렇게. 그리고 교부했을 때는 그 대장에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할 것. 그냥 와서 말로 배직형법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본 주세요 이렇게 체포영장 등본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주면 안 되겠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에도 관리하고 왜 이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에 내주라고 돼 있네 그래가지고 등본을 교부했다가 나중에 이게 영장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민원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1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누구냐? 배직형법 가동고다. 이렇게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관할법원에 아무 법원이나 하면 안 되고 관할법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겠죠. 이게. 피의자 접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데리는 사람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 접견 서류 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데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0조의 6에서 준용하는 법 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접견시켜줘라 이렇게 91조 또 봐야 되겠죠. 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 죄증을 인멸할 염려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실무상 접견 금지 이거는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접견 등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접견 장소 부족, 접견 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의 방실에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부 정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49 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라.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임치, 급식 상황표, 임치금품의 처리 현황, 급식 상황 등을 기재하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유치하는 경우는 잘 없죠.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겠죠.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물품 차입부 해당 사항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 생활에 필요한 의류, 친구, 그 밖에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 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어떤 수사관님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다 유치해 놓으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 그럼 그 밥값은 누가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치시킨 경찰관이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유치된 피의자가 스스로 밥값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지, 그런 것도 또 하다 보면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경찰서 유치시킨 경찰서에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해준다고,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6조 구금과 건강상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 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상대편의 건강.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도 상대편의 건강을 해쳐.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이러면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잘못하면 조사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 건강 관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67조 피의자의 석방. 불구속 수사 원칙 해가지고 요즘 구속 잘 안 하죠. 특별사법경찰관은 200조의 체포영장, 현행범위 체포에 따라서 체포한 피의자나 긴급체포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작년까지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해서 석방할 때에는 검사 지휘 받지 않고 그냥 석방했어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올해부터는 현행범 체포한 것도 현행범인 체포도 석방할 때에는 검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지휘받고 석방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른 검사의 석방 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체포 또는 긴급 체포한 피의자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는 그 사실을 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지휘 건의받아서 석방하라는 지휘 받아서 풀어줬으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검사한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석방 유치에 석방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해서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경우는 52호 서식, 현행범위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는 37호 서식,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 건의서 서식,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주로 석방지휘 건의할 때는 기록을 들고 검찰청까지 가지 않아요. 석방 건의서를 검찰청까지 들고 가지 않고 다 팩스로 이렇게 영장 담당자하고 검찰청, 지방검찰청은 사건과가 있으니까는 사건과 영장 담당자, 사건과가 없는 지청 같은 경우에는 사무과 영장 담당자한테 팩스로 전화 통화하면서 팩스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석방 건의서, 석방 피긴급 체포자 석방 보고, 이렇게 석방 보고, 그럼 이렇게 이걸로 보고하면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통지를 해주죠. 법원에 통지해줘. 이렇게 긴급 체포자 석방했다고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석방보고, 이거는 체포영장으로 체포구속영장 또는 현행범 체포했을 때 이 석방보고서를 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된다. 68조 체포구속장소 감찰 관련 조치.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198조에 따른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과 관련해서 체포구속인 명부를 작성 관리하라.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은 근데 유치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한테 체포구속장소 감찰 나오진 않겠죠. 이게 이제 군사법경찰은 다르죠. 군사법경찰은 다르죠. 군사법경찰은 자체 유치장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특별사법경찰을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198조에 따라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면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 석방 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 명령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9조 피의자의 도주 중.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도주, 사망, 도주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신병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19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관할인데 하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가지고 석방을 명하든지 검찰에 송치할 송치명령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한 30분 걸렸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